안녕하세요. 2월 5일 서연구원의 투자일지입니다. 네, 오늘은 종목에 대한 추천이 아니라 그냥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번 주와 마찬가지예요. 흐름 자체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사실상 자산주 같은 경우들도 다 좀 쉬어가는 조정이 나오는 그런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는 종목이 있었죠.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뭐 오늘은 조정은 받지만 저번 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받지만 어, 장 초반에 어떻게 보면 많이 좀 큰 폭의 조정이 있었던 거에 비해서는 장 막판에 장 마감할 때는 다 어느 정도 그 하락폭을 축소를 하면서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 내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큰 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사 이탈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 은행주들도 오늘 반등이 나온 종목들도 있었고 그리고 상승폭, 그러니까 하락폭을 조금 줄이면서 마감을 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계속 매집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뭐 이렇게 차익실 물량이 나오긴 하지만 그걸 이제 또 털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만큼 수급이 되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종목이 부러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단기 추세를 크게 이탈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뭐 외국인이 그동안 하루 이틀 매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매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많이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은 오히려 외국인이 오늘도 매수를 하기도 이어가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기아차는 뭐 조금 수익 실현하면서 오늘 좀 약간 1% 정도 빠졌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도 기관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도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현대차, 기아차 이런 자동차주가 최근에 어디 보면은 이런 자산가치주 급등의 저 PBR 종목의 대장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아차가 많이 올랐고 오늘은 이제 또 현대차가 혼자서 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둘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치고 받으면서 대장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현대차 오늘 또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그런데 이제 완성차 업체들 주식들 완성차 주식들 이런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나 기아차가 가면 제가 부품주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부품주가 지금 돌아가면서 종목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고 있어요. 오늘도 어제 같은 경우 서현이화가 급등을 했었고,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그런데 수급적인 부분이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뒷받침이 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추후에 뭐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네,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뭐 매집을 하면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 부품주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현이와랑 다른 정보는 모르겠는데 서현이와랑 SL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거는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하시는 게 맞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세연이와나 SL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자산 가치도 뭐 나쁘지 않아요. 자산 가치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뭐 그거보다는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뒷받침이 된다.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그런 현대차, 기아차의 그런 글로벌 상승 점유율 상승에 대한 부분에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다. 동반해서 해외 진출을 했기 때문에 해외 공장을 다 지어놓고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SL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고 모아가시는 전략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장기 투자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현대차, 기아차 보시면 오늘도 상승이 나왔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작년에 삼성전자를 이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수익성이 되고 그다음에 성장성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그런 글로벌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도 보시면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건 너무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좀 힘들어지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뭐 수급적인 부분이 계속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40% 이상 다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 계속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지금 뭐 굳이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수하면서 지금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굳이 지금 수익을 잘라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부 뭐 너무 비중이 크시다면 일부는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익 실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 그런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는 놈이 더 가거든요. 항상 가는 놈이 더 가고 그 다음에 안 가는 놈은 계속 못 가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한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종목들은 그냥 조금 좀 더 들고 가시는 홀딩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을 더 실지 마시고요. 일단은 갖고 계신 물량만 홀딩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여기에 뭐 지금 이제 자동차주들이 가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현대위아 HL 만도 그다음에 뭐 SL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요. 현대 위아랑 현대 글로비스나 뭐 HL 만도 요런 거는 조금 근데 수익성이 별로 떨어지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SL이나 서현이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뭐 매수 상위 종목에 보시면 서현이아가 있죠. 서현이아가 있고 뭐 3위는 화신도 좋죠. 네. 화신도 좋고 그다음에 또 에코플라스틱도 있고요. 지금 뭐 자동차 부품주들은 뭐 지금 새로 진입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다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오랜 동안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뭐 단기간에 급등이 서현이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는 힘들죠. 하지만 그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 매수 관점, 그 다음에 저가 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양호하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수 2위가 서현이와였어요. 뭐 그만큼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일단 뭐 현대차, 기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서현이와나 SL이나 이런 종목들이 다 현대차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현대차, 기아차 비중이 높죠. 어떻게 보면 현대차, 기아차의 그런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거의 뭐 현대차, 기아차의 그런 매출이 상승하면 얘네들도 매출이 상승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가면 얘네들이 따라가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아서 또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지만 자산 가치가 부각이 돼서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던 거고요. SL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 서현이와에 비해서는 자산 가치는 조금 떨어지죠. 자산 가치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주목을 못 받으면서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진 못했어요. 뭐 큰 폭의 상승은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SL 같은 경우는 덩치가 더 커요. 덩치가 더 크고 좀 약간 무겁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또 상승할 때는 또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유통 물량 자체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유통 물량이 많지 않다. 그래서 어디 보면은 급등할 때는 좀 더 타격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신 같은 경우는 좀 한번 움직이면 또 굉장히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예전에 성우하이텍이랑 화신이랑 예전에는 뭐 거의 뭐 쌍두마차라고 할 만큼 엄청 예전 자동차주 날아갈 때는 급등 시기에는 굉장히 화신과 성우하이텍이 날렸었거든요. 그때는 뭐 원투펀치였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그런 거에 비해서는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쪼그라들어가지고 얘네보다는 SL이나 서현이아가 이번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종목이 더 많이 갈지 몰라요. 하지만 메리트 면에서는 투자 메리트에서는 서현이아랑 SL이 제일 좋다, 탑픽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넘어가겠고요. SL은 뭐 일단은 국내 최대 자동차 전장, 헤드램프, 그 다음에 셰시, 미러 뭐 이런 거 다 해요. 그런데 일단은 뭐 전장이랑 거의 뭐 셰시, 그 다음 헤드램프 요 세 개 정도 보시면 되고요. 비중을요. 그리고 일단은 뭐 범퍼, 헤드램프, 테일램프, 펜더 이런 거를 하는데 비중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램프, 요게 헤드램프를 거의 뭐 얘네가 지금 대부분 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셰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얘네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러는 뭐 조금 나오고 있고 한 15% 정도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나오고 있고요. 요건 뭐 크게 비중 많이 차지하는 않는다. 하지만 요 세 개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램프 같은 경우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많이 보시면 네 여기 나왔네요. 네 전장이 보면 45%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범퍼랑 헤드램프, 그 다음에 테일램프 뒤에 램프 있죠. 또 LED 램프, 그 다음에 펜더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이런 식으로 펜더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이렇게 바퀴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막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뭐 흙이나 먼지나 뭐 이런 거 물이나 이런 게 차체로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자동차 어떻게 보면 바퀴 위를 커버해주는 그런 부품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뭐 헤드램프랑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요런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 안에 램프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에 이제 그 도로나 뭐 이런 반대편에 오는 뭐 차량의 그런 거를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좀 조절을 해서 불빛을 조절을 해가지고 LED를 정밀하게 제어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그리고 반대편 차량 운전자에게는 눈을 안 부시게 그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는 조절을 해주는 그런 램프입니다. 요즘에 이런 매트릭스 헤드램프로 많이 하죠. 대부분 이제 좀 고급 차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매트릭스 헤드램프를 사용을 하고 있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기아차에도 요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아무튼 뭐 요런 쪽으로 매트릭스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이 더 비싸겠죠. 그래서 일단은 수익성 면에서는 더 좋다. SL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뭐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하고 있고 브레이크, 프레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 요게 서스펜션이라고 보시면 되죠. 스프링이랑 서스펜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펜더라는 게 요거를 펜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자동차 바퀴 위에 있는 거 요거를 펜더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뭐 요런 거를 만드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차량 부품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대주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다 단점인데 대주주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대주주 외 해서 10인 해가지고 64%입니다. 그러니까 최대주주 우호 지분까지 해서 64%를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8%,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스탠리 일렉트릭에서 7%, 그 다음에 자사주는 거의 많진 않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만 봐도 지금 한 70%, 한 80% 정도를 지금 거의 묶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유통 물량은 사실상 20%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유동 물량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뭐 일단은 뭐 3거래 연속 기관이 일단은 매수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적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수급적인 부분이 뭐 완벽하게 그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요걸 보고 뭐 수급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판단하기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은 뭐 크게 봤을 때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매수를 한 상황이고 최근에 뭐 아주 강하게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좀 더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실질적인 부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예전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SL이랑 서현이아가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매출도 일단은 뭐 계속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매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굉장히 뭐 보면은 2021년 2년 해서 거의 뭐 두 배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도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매출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수익성도 좋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이 디스카운트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동차주들이 못 가서도 있지만 ROE나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나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ROE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에 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수익성이 좋다라는 부분, 성장성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좋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지 해외에 공장을 어떻게 보면은 직접 건설을 하고 거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수익성이 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뭐 지금 많이 안 올랐어요. 일단은 서현이와나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오늘 0.5%밖에 안 올랐죠. 그래서 일단 많이 오늘 좀 내려왔었던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내일도 신규 접근도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주가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갭 떠서 급등 37,000원 넘어가면서 뭐 급등만 아니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종가 근처에서는 담아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은 오늘 종가에서부터 그다음에 34,000원 밑에서는 한번 매수해 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최소한 단기간에 4만 원까지는 좀 목표가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길게 보시는 분들은 좀 가져가셔도 추세 이탈하지 않는 이상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적으로 4만 원, 그다음에 좀 한두 달 봤을 때 뭐 좀 약간 스윙으로 봤을 때는 한 5만 원까지도 일단은 보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감을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매수 추천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좋은 종목을 일단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보시고 나는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도 좀 메리트가 있다, 투자 메리트가 있다 하면 좀 재무제표를 좀 보시고 그다음 뭐 기사 같은 것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좀 약간 차트도 좀 보시고 하시면서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좀 아까운 것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공유를 하는 부분이니까 매도에 대한 추천이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좀 공부를 해보시고 좀 참고해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좀 이런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장이 굉장히 좀 힘들다고 하고 혼란스럽고 뭐 아침에 떨어졌다가 오후에 올라오고 이런 장이에요. 그다음에 순환매도 굉장히 빠르고요. 근데 항상 포인트는 어떤 종목을 가져가는 게 맞나,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으면 좀 편안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종목을 매수를 하시고 매도를 하실 때는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왜 사고 싶은지, 그리고 왜 사야만 하는지, 그다음 팔 때도 왜 팔아야 되는지 그런 명확한 명분이 없으면 그 투자는 좀 힘든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좀 불안하고 항상 자신감이 없고 명분이 있어야지 그 종목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힘든 장이 뭐 주가가 출렁이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다른 또 종목과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